여러분은 한국에서 온 체구가 작은 여성이 저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 놀라운 이야기를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태어나고 성장한 미국의 서부, 특히 와이오밍주와 같은 환경에서는 이러한 일이 결코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총기를 손에 쥐는 그 순간 저는 그야말로 말을 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광활한 서부 와이오밍주의 심장부에 위치한 드넓은 목장에서 대대로 살아온 미라입니다. 여러분이 영화에서 흔히 접하는 전형적인 서부 카우보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가문의 삶의 방식입니다. 저희 가족은 3대째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목축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카우보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서부 초원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말 위에서 하루를 시작하여 소들을 몰고 목장을 관리하는 것이 저희의 일상입니다. 저희 집은 초원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차량으로 최소 30분 이상을 이동해야 하며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통학버스로 1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러한 외딴 생활이 불편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그러한 환경이 오히려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활동은 사격입니다. 승마와 소몰이에도 자신감이 있지만 사격은 저희 가문의 전통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는 사격을 잘해야만 위험한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단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 막대한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처음 사격을 배운 것은 10살 때였습니다. 그날은 목장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숲 근처에서 코요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침착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라야, 이제 네가 나설 차례다. 너는 이 총으로 양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 마음에 제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반가쇠를 당기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제 곁에서 미라야, 이 초원은 너의 것이고 너에게는 이것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생애 첫 사격을 시도했고 코요테는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비록 제가 쏜 탄환이 코요테에게 정확히 명중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나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격은 제 삶에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카우보이 체험 프로그램은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까지 저희 목장을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와이오밍주에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곳에서는 진정한 카우보이가 되어 말을 타고 소를 몰아보며 사격 체험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 프로그램에서 사격 체험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총기 사용법을 숙지시키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격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다수의 관광객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끼다가도 나중에는 사격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곤 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사격을 접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제가 시범을 보이면 크게 놀라곤 합니다. 와, 정말 진짜 서부 카우보이 같으세요? 와, 같은 찬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몇 주 전 한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이 저희 목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분위기가 사뭇 달랐는데 그중 유독 제 눈에 띄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체구가 작고 말수가 적어 처음에는 그저 조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녀를 볼 때마다 저는 점차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사격 체험이 마무리된 후 저는 그 여성에게 농담처럼 말을 건넸습니다. 총 쏴본 적 있으세요? 그녀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아니요, 처음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 그럴 줄 알았지. 한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들었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우월감을 드러내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마 처음이시라면 꽤 어려우실 겁니다. 그녀, 지윤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시범을 보이며 그녀를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지윤 씨가 처음 총기를 잡는 그 순간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손에 힘을 빼고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며 반가쇠를 당기는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설마, 진짜 처음은 아닐 거야. 저렇게 능숙할 리가 없는데 라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지윤 씨가 총을 쥐는 순간부터 저는 이상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손끝으로 총의 무게중심을 잡는 모습이나 반가쇠를 당기기 직전에 취하는 안정적인 자세는 단순한 관광객이 모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서부에서 나고 자란 내가 훨씬 나을 거야 라는 자만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지윤 씨가 반가쇠를 당기는 순간 그것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고정된 표적을 마치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그녀는 단 한 발도 놓치지 않고 모든 탄환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만 저는 극도로 당황했습니다. 운이 좋았나 보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괜찮아. 그녀가 실수할 때가 올 거야. 한 번 잘했다고 해서 모든 표적을 다 맞출 수는 없겠지. 이동 표적을 마치는 두 번째 라운드는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표적들은 사격장 내에서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사수는 순간적으로 목표를 조준하고 반가쇠를 당겨야 했습니다. 제 차례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총을 단단히 잡고 고도로 집중하며 조준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마치는 데 성공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표적은 아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표적이 회전하며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표적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총 4발 중 2발 성공, 나쁘지 않은 기록이야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자, 이제 지윤 씨 차례예요. 지윤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고 곧 표적을 향해 반가쇠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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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그녀는 4발을 모두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표적이 움직이는 속도에 정확하게 맞추어 조준하고 사격하는 모습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관광객들은 그녀에게 열렬한 환호를 보냈고 저는 땀이 흐르는 손으로 총을 내려놓으며 저의 당혹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끝낼 수는 없지.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숨기고 다시 한번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라운드로 넘어가시죠.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조건을 걸어보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 라운드는 고정 표적과 이동 표적을 혼합한 사격 방식이었습니다. 순서도 바뀌어 이번에는 지윤 씨가 먼저였습니다. 지윤 씨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총을 들고 첫 번째 고정 표적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동 표적을 향해 조준을 옮기더니 또다시 명중시켰습니다. 그녀는 4번의 사격에서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표적을 마치는 순간 사격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지만 이미 마음속에 밀려드는 긴장감과 엄청난 압박감을 극복하기란 어려웠습니다. 내가 여기서 진다고?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카우보이 가문의 딸인데. 그러나 저의 결과는 보잘것없었습니다. 4발 중 2발은 명중했지만 나머지 2발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관광객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대결이 끝난 후 저는 지윤 씨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총을 처음 잡아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죠? 지윤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클레어 씨께서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도록 내버려 둔 것뿐이죠. 그럼 도대체 뭡니까? 당신은 대체 누구신가요? 지윤 씨는 눈빛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단 출신입니다. 특히 여성 요원들로만 구성된 독검이 부대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왜 그토록 완벽한 자세를 보였는지, 왜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졌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실전 경험을 가진 특수 요원이었던 것입니다. 독거미 부대요? 그게 무엇이죠? 지은 씨는 간결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군대 내에서도 가장 고강도의 특수 훈련을 이수한 여성들만이 모인 부대입니다. 사격, 심리전,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까지 모든 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극도의 머쓱함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겉모습과 국적만으로 그녀를 과소평가했던 저의 자만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사격을 잘하는 수준을 넘어 저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의 훈련과 실전 경험을 갖춘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제가 너무 자만했습니다. 지윤 씨를 이렇게 과소평가한 것은 저의 중대한 실수였네요. 지윤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 있는 영역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제가 클레어 씨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저는 또다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결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선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의 진정한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윤 씨와의 사격 대결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과 깨달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사격 기술 이상의 귀한 가르침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진정 한국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 지윤 씨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제 머리는 멍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녀를 오판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죠. 사격 대결에서는 완전히 패배했지만 저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지윤 씨가 보여준 침착함과 흔들림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그녀와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결에서 패배한 제가 굴욕을 만회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녀의 삶이 궁금해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총기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갖출 수 있었죠? 지윤 씨는 차분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총기 소지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훈련 과정에서 더욱 높은 집중력을 요구받습니다. 실제 상황이라면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윤 씨는 자신이 한국군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았던 경험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707 특수임무단 중에서도 독거미 부대라고 불리는 여성 특수팀은 체력, 심리적 강인함,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수준을 요구받는다고 했습니다. 훈련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 강도 높은 훈련이 상상조차 되지 않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는 실전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사격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어야 했죠. 특히 말을 타면서 사격하는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말을 타면서요? 그것은 저희 카우보이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진정으로 놀랐습니다. 저 역시 승매에 익숙하지만 사격과 그것을 결합한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지윤 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이 달리는 동안 균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반가쇠를 당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을 넘어 말과의 교감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었지만 반복적인 훈련 덕분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또다시 경쟁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좋습니다, 지윤 씨. 사격에서는 제가 패배했지만 승마라면 저 역시 자신 있습니다. 말 위에서 완벽하게 균형을 잡는 것은 저의 전문 영역이니까요. 지윤 씨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승마는 아직 관광 체험으로만 경험해 봤지만 기꺼이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목장의 넓은 초원에서 즉석으로 승마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정해진 코스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완주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었죠. 코스에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구간과 말 위에서 고삐를 놓지 않고 소몰이용 막대기로 깃발을 옮기는 복합적인 임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처음에는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말 위에서 자세를 바로잡으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말과의 교감과 장애물 극복은 저에게 매우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은 씨 역시 예상외로 빠르게 제 뒤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과의 호흡을 점차 익히며 속도를 높였고 코스의 절반 지점에서는 거의 비슷한 속도로 저를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은 씨의 말이 갑자기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잃었고 그녀는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 고삐를 단단히 잡으세요. 저는 말 위에서 크게 외쳤지만 지은 씨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고삐를 꽉 잡고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며 균형을 회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공포에 질려 더욱 거칠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녀는 말에서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지은 씨가 떨어진 곳은 비교적 푹신한 풀밭이었지만 말이 놀라 달아나는 상황이 우려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곧바로 제 말을 몰아 그녀의 말 앞을 가로막으며 속도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일어서면서 고삐를 놓친 자신의 말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습니까? 지은 씨는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이 놀랐을 거예요. 제가 다시 달래줘야겠네요. 그녀는 다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매우 느린 속도로 말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치 말을 어루만지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공포에 질려있던 말도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가 말에게 다시 올라타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낙마한 직후에도 동요하지 않고 말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모습은 단순한 기술 수준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은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놀라서 다시 말에 오르지 못했을 텐데요. 저는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에 감탄했습니다. 지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실수를 유발하게 되니까요. 그녀의 말은 단순히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의 삶과 고된 훈련에서 비롯된 깊은 깨달음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대결을 마무리 짓기 위해 코스를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이번에는 승패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가 보여준 태도와 침착함은 이미 저를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했지만 지은 씨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지은 씨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라 씨도 저보다 훨씬 뛰어난 면모가 많습니다. 오늘 대결은 저에게도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히 기술적인 대결 이상의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강인함이란 단지 기술적 숙련도가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나 배경이 아닌 그 사람이 지닌 진정한 실력과 태도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 저는 지은 씨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대결이 종료된 후 지은 씨와 저는 목장의 푸른 초원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경기는 끝났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과 침착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은 씨,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미국 서부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사격이나 승마는 제 삶의 당연한 일부라고 여겨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은 씨에게 패배하고 나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라 씨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제가 환경적으로 약간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미라 씨가 가진 삶의 경험과 능력 또한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조금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호기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윤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국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격이나 승마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지윤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사격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했죠. 제가 오늘 이곳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지윤 씨에게도 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 서부는 어릴 적 영화를 통해서만 접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와서 경험해보니 정말 색다른 느낌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이곳에서 자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특별하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지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미라 씨 같은 분이 보여준 카우보이 정신은 정말 특별하다고 느껴졌어요. 오늘 함께 경쟁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격 대결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친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자 저희는 목장 중심부에 마련된 캠프파이어 장소에 모였습니다. 지윤 씨를 포함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고 저는 목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 와서 목장 생활을 직접 해보니 어떠신가요? 제가 질문했을 때 한 한국인 관광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카우보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활하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지윤 씨는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를 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격이나 승마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물론 미라 씨가 워낙 훌륭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더 즐거웠고요. 그 말에 다른 관광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오늘 하루가 단순한 대결이 아닌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던 귀중한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지윤 씨에게 질문했습니다. 지윤 씨, 오늘 당신이 보여준 실력을 보니 한국의 특수부대라는 환경이 미국 서부의 카우보이 정신과 비슷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윤 씨는 잠시 숙고하더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 정말 핵심적입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협력해야만 임무를 완수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는 카우보이들이 목장에서 협력하며 살아가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목장에서의 모든 일이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협력해야만 모든 일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이러한 공통점 덕분에 우리는 더욱 깊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인 관광객들은 목장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지윤 씨와의 작별 인사가 다가오자 저는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윤 씨, 오늘 당신과의 대결은 제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얼마나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윤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정말 즐거웠습니다, 미라 씨.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제가 저희 나라를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대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도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에 정말 소중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격 대결로 시작했지만 결국 저는 지윤 씨를 통해 삶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사격 실력이나 승마 능력을 뛰어넘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사람들과 깊은 신뢰를 쌓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윤 씨와의 만남은 한 개인과의 인연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제게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소속되어 있었다는 한국 여군의 독거미 부대 이야기는 제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았습니다. 체구도 작고 가녀린 그녀가 그토록 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훈련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동료를 향한 헌신이라는 가치가 그녀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독거미 부대는 단순히 여성 특수부대라는 점을 넘어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 이후로 저는 독거미 부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호기심도 커졌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반드시 가보고 싶습니다. 지윤 씨가 이야기했던 그녀의 나라, 그리고 그녀를 강하게 단련시킨 그 환경이 어떤 곳인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지윤 씨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녀와 함께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으며 독거미 부대와 그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도전이 있다면 이번에는 제가 한번 제대로 준비해서 임해보고 싶네요. 이 이야기를 경청하고 계신 여러분께도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겉모습이나 초반 인상만으로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지닌 진정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면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실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과 활발한 소통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유익한 사연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